이 지점을 서로 연결해서 레이어를 넣겠습니다. 수평을 유지해서 양쪽에 가장 짧은 지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커트를 하시면 양쪽 점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으로 자르시지 않아도 가운데가 약간 짧아지고 양쪽으로 웨이트 라인이 생기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젠클래스 커트 강사 조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롱머리 레이어드 커트 시술을 오늘 아주 쉽고 빠르게 좀 진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이제 파팅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저의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는 2파팅, 백은 이제 3파팅으로 해서 총 5개의 영역을 나눠서 커트를 분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고객님의 가마를 샴푸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가마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량은 이제 위그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앞쪽으로 뒤쪽으로 너무 뭉치지 않는 선, 그래서 이어 탑이나 이어 백탑 정도까지 빗질을 하셔서 첫 번째 파팅을 나눠줍니다. 커트를 하지 않는 구간은 꼼꼼하게 핀셋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내가 눈으로 이 나눠진 파팅의 영역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커트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항상 파팅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파팅 그리고 백도 센터를 기준으로 네이프의 중간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나눠주시고, 이때 양쪽의 모량을 손으로 꼭 체크를 해서 양쪽에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백부터 3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3존으로 나누실 때는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 존, 그리고 가장 두상의 넓은 영역인 크레스트, 그리고 가장 아래쪽 언더존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테리어, 총 이렇게 세 분할로 파팅을 하게 됩니다. 네, 인테리어 존은 사이드 파팅의 중앙 지점 정도 되는 부분을 수평으로 나눠서 인테리어 존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팅 간의 간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핀셋을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레스트와 엑스테리어 다시 정중앙 지점에 수평으로 나눠주시면 3분할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양쪽 다 전부 진행해 주시고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사실 그 영역이 갖고 있는 힘들은 잃지 않기 때문에 영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커트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좀 느릴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점점 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 균일한 높이에서 똑같이 파팅합니다. 인테리어를 정확하게 파팅을 해주시고요. 크레스트 마찬가지 파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커트 준비가 되시면, 자, 이제 시술자의 위치는 고객님의 정중앙, 고객님의 센터의 정중앙에 위치하셔서 고객님의 어깨 라인과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체크해서 가이드라인 커트를 첫 번째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가이드를 만드실 때는 중앙부터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나눠주시고, 이 가이드 커트는 0도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른 게 뒤에 머무르지 않고 앞쪽으로 고객님의 시각 디자인 라인까지 고려해서 가이드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온베이스 패널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전부 스퀘어로 커트를 하시게 될 겁니다. 커트를 해주시고, 자, 위치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왼쪽부터 그대로 수평으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게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정도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때 커트를 길이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면의 거울을 보시고 비주얼 체크. 네, 고객님의 이 웨이트 존이 양쪽이 균일한지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퀘어로 잘랐을 때의 장점은 고객님의 두상의 흐름에 이 모다발들이 자연스럽게 감긴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쪽으로 길게 자르지 않아도 내추럴 폴로 모다발을 떨어뜨렸을 때 앞쪽으로 약간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테리어 커트를 끝냈고 바로 크레스트 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존인 크레스트 존을 커트하기 좋게 내려서 빗질해 줍니다. 빗질해서 아래쪽 내가 가이드를 만들었던 영역에 내가 커트해야 되는 존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먼저 최초에 체크를 해주시고 엑스테리어와 마찬가지 중앙부터 이제 커트를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정확하게 하이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레이어와 그레듀에이션 구간이 구분이 되면서 디자인의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크레스트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각도는 자, 대부분 시술자의 가슴 높이인 75도 정도의 베이스의 하이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 가이드를 눈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눈으로 확인한 부분을 절대 가이드와 동시에 자르지 않도록 수평으로 대로 연결합니다. 이때 바디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으시면 수평으로 자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정중앙에서 모발을 약간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수평을 만드십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뿌리 쪽에 모발이 뭉치거나 꼬이지 않도록 빗질 가지런히 해주시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쭉 수평 유지하시고 75도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도를 유지해서 끝까지 네. 커트하셨으면 가지런히 빗질해 주시고 반대편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합니다. 뿌리 쪽 빗질 꼼꼼하게 75도 베이스 확인하시고 그대로 가이드 커트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층이 이미 나 있고 길이가 많이 들쑥날쑥하게 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 지점에 양쪽이 길어지는 지점에 위그처럼 튀어나오는 구간이 없지만 위그의 경우 양쪽 끝 지점이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아래쪽 최초에 만든 가이드에 맞춰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이동해 주시고요. 자, 수평으로 내려서 자, 백에 만들어 놓은 가이드에 코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신다면 크레스트 부분까지 커트가 전부 완료가 된 거고, 이때 이제 시술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건 내가 하이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했을 때 그 웨이트 높이, 그리고 그 웨이트 라인이 앞쪽으로 점차점차 전대가 커트를 한 것처럼 길어진다는 거, 이 라인을 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레스트까지 커트가 완료됩니다. 이때 바로 인테리어 커트로 들어가지 마시고 모발에 균형을 먼저 맞추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은 먼저 빼놓으시고 바로 사이드에 있는 크레스트 지점을 먼저 커트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커트가 종료입니다. 이제 레이어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세로 커트를 하거나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 존부터 커트를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좀 감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아래쪽부터 웨이트를 쌓아서 만들어가는 커트로 하시게 되면 다음번 재방했을 때도 리터치 커트도 쉽고 손질하시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똑같이 크레스트 지점을 수평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파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맞추고 시작하셔도 되고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바로
뒤쪽의 크레스트와 마찬가지 1에서 1.5cm 오버랩 해주시고 정리. 그리고 동일한 각도인 75도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자르지 마시고 눈으로 가이드를 먼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동일한 각도인 75도로 수평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쭉 연결해서 같은 수평 라인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커트를 이어갑니다. 네. 사이드도 한 번에 커트를 해주시고, 이때 수평과 수평이 만나는 중간 지점인 이어 탑 부분에 75도의 베이스로 코너를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직선이 잘 만났다면 중간에 이렇게 코너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코너를 가볍게만 제거를 해주시면 움직임 있는 곡선의 커트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쪽인 사이드 크레스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좌우를 커트하실 때는 거울의 정면을 보시고 고객님이 가지런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비주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방법 1에서 1.5 빗질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수평의 베이스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왼손 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75도를 유지하시면 편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마찬가지 중간에 코너 지점을 75도의 각도로 체크해서 수평이 잘 만났다면 코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너 지점을 잘라주시고요. 네, 다 잘랐으면 빗질 가지런히 해서 곡선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눈으로 비주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간 지점까지 커트가 전부 종료가 됐고요. 바로 인테리어 존 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위에서부터 이제 커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살롱 워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남들한테 전달하거나 고객님한테 이해시키기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 이제 모량을 많이 좀 덜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래서 리터치 하는 부분에서 불편했는데, 이렇게 아래부터 웨이트를 만들어가는 커트 방법을 구사하시면 다음번에 새로운 스타일을 하실 때도 불편함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오셔서 앞쪽과 뒤쪽을 나눠준 부분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빗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초에 센터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커트를 하시게 되는데, 자르시기 전에 항상 내가 어느 가이드에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는지 눈으로 가이드 확인하시고 바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센터부터 커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크레스트보다 15도 리프트업 해서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를 유지해서 빗질 해주십니다. 이때 굳이 세로로 커트를 하지 마시고 가로로 커트를 하시면 되고요. 가이드 눈으로 체크하시고 지평면과 평행인 상태를 유지해서 똑같이 스퀘어 라인에 90도 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다음 백에 있는 부분 좌측부터 커트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빗질 꼼꼼하게 스퀘어 그대로 90도 유지해 주시고 아래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아래쪽 가이드 확인하시고 남은 부분까지 커트. 네, 오른쪽 이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빗질 뿌리부터 꼼꼼하게 쭉 당겨서 스퀘어 라인 유지해 주시고 커트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커트가 백은 종료가 됐습니다. 백이 종료가 되면 이때 가장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전체 기장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지점에 내가 원하는 웨이트가 나왔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정사각형 디자인의 웨이트를 만들기보단 직사각형 디자인, 저희가 볼륨도 넣고 컬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로 넘어옵니다. 사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사이드 자르실 때는 아래쪽, 직전에 커트를 했던 아래쪽과
백의 부분을 충분히 1에서 1.5cm 오버랩합니다. 그래서 두쪽 다, 양쪽 다 가이드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길이를 체크합니다. 네, 이때 아래쪽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똑같이 스퀘어 레이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놓지 않고 스퀘어로 충분히 커트해 주시고 반대쪽 끝까지 얼굴 쪽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이드에서 스퀘어 라인으로 머리에 박스가 씌워져 있다는 느낌으로 스퀘어 라인을 커트합니다. 이미 두상이 충분히 둥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직선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입력만 한다면 곡선은 충분히 연출되기 때문에 일부러 곡선을 만들지 않아도 곡선은 충분히 연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존 중간에 코너 지점은 이번에는 90도로 코너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빗질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반대쪽 같은 방법으로 연출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하시면 백에 1에서 1.5cm 그리고 크레스트, 아래쪽 크레스트 1에서 1.5cm 네, 같이 빗질 충분히 해주시고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똑같이 스퀘어 레이어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이드에 맞춰 커트합니다. 손을 수평으로 유지해 주시고 네, 커트. 그리고 놓지 않고 앞쪽에 있는 모다발 전부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스퀘어 만들어 주시고 놓치지 않고 커트. 네,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중간 지점. 네, 백의 스퀘어와 사이드의 스퀘어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을 90도로 만들어서 코너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 전방을 제외한 백과 사이드의 커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도를 준해서 자르고 있지만 고객님의 모량과 스타일에 따라서 각도를 15도에서 20도까지 조절해서 커트를 하시면 정말 플랫한 레이어부터 허쉬컷까지 쉽게 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트 교육의 좀 핵심은 어렵게 배우지 않고 예쁜 머리를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사이드까지 커트가 끝났으면 거울 보고 비주얼 체크 해주시고 이제 전방에 가장 중요한 프린지 그리고 앞쪽에 레이어를 넣는 커트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레이어를 넣는 거를 선생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식대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앞쪽에 레이어를 좀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이제 감에 의존해서 레이어를 만들기보다 이제 백에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이드에 만들어 놓은 이 웨이트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앞쪽에 만든 이 웨이트 레이어가 어울리는지 그걸 충분히 좀 상담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이제 백에 3분의 1 지점에 웨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쪽 레이어는 3분의 2 지점 직사각형 형태의 레이어를 만드는 걸 가장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 움직임이나 손질하시기도 편하고 뒤쪽에서 모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왔을 때 충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레이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 비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고객님의 이마 크기만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 올라간 지점에서 고객님의 눈썹의 끝까지 선을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커트를 하지 않는 이 라인은 귀 뒤로 또는 핀셋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균일한 삼각 섹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꼭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좀 안정감 있고 편하게 깔끔하게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쪽에 트라이앵글 섹션이 만들어지면 이 가이드를 가지고 3분의 2 지점에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0도로 가이드를 만듭니다. 네,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고객님의 목선보다 손가락 3, 4개 정도 아래쪽을 향해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이때 0도로 커트를 해주시고, 이때도 온베이스보다는 스퀘어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커트를 하시면 편하게 곡선을 만드는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커트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고객님의 햄 라인을 따라서 모발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같은 인테리어 존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평 라인에서 스퀘어 레이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90도로 지평면과 90도로 모발을 들어주시면 양쪽 지점, 프론트 코너의 지점이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서로 연결해서 레이어를 넣겠습니다. 수평을 유지해서 양쪽에 가장 짧은 지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커트를 하시면 양쪽 점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으로 자르시지 않아도 가운데가 약간 짧아지고 양쪽으로 웨이트 라인이 생기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균일하게 모발을 나눠주시고 시술하시기 편한 쪽부터 시술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고객님이 층을 좀 더 확실한 층을 원하신다. 그러면 고객님이 앞쪽에 만든 이 프린지 라인에 모든 모다발이 전환 집중돼서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레이어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고객님의 햄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레이어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확실한 좀 층을 내기 위해서 90도를 유지해서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커트를 할 수 있는 만큼 빗질해서 나머지 부분은 고정합니다. 네, 뿌리 쪽부터 가지런하게 앞쪽으로 빗질을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의 다른 포인트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스퀘어가 만들어진 이 면에 모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이 이유는 각 포인트마다 위치한 자리에서 곡선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핏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평으로 커트를 이어나갑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이드를 같이 자르지 않으시는 걸 좀 주의해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미 프린지를 통해서 가이드 웨이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그 위로 더 가벼운 레이어가 만들어지거나 선이 흐트러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까지 내가 자를 게 없을 때까지 같은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손이 작으신 선생님들은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이 좀 크신 남성분들은 블럭 커트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스퀘어로 진행해 주시고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평으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서, 이때 자르시면서 항상 자르시고 나서 이 내가 만든 레이어의 높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항상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의 얼굴형과 얼굴 크기 그리고 햄라인을 전부 그 자리에서 레이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핏하게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를 게 없을 때까지만 커트 한 3-4번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커트는 하실 게 없고요. 귀 뒤로 넘어간 모발은 귀 위로 가지고 오셔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커트가 끝나면 자기 자리로 모발을 전부 돌려보내서 고객님의 레이어 위치를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드뱅이 필요한 고객님들은 이 안에서 다시 사이드뱅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저는 사이드뱅이 필요 없는 레이어만 가지고 갈게요 라고 하시면 질감 처리하시고 드라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대쪽까지 이어서 커트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시술자의 바디 포지션,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커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힘으로 빗질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커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 안에 커트를 해주시고 살롱 안에서는 충분히 여러 명의 고객님을 시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스퀘어 라인 유지해 주시고 가이드를 자르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각 포인트를 모으지 않고 스퀘어로 끝까지 스퀘어로 가지고 갑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레이어의 높이를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정리해 주시고요.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수평으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수평 커트 해주시고 놓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빗질해서 앞쪽에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섹션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귀 위로 올려서 자를 게 없을 때까지.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르시고 귀 위쪽으로 가지고 오신 거 스퀘어 라인으로 만드셔서 커트 하시면 실질적으로 전체 베이스 커트는 전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커트가 다 끝나면 이제 고객님의 탑 부분에서 베이스 레이어로 코너만 정리하고 바로 드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 커트를 하시게 될 건데 이 인테리어 존만 해당이 되시고, 인테리어 존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분할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의 중간 지점을 맞춰서 커트를 합니다. 이때 베이스는 두상의 90도인 베이스 레이어, 네, 유니폼 레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코너가 생기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눈으로 보기 좋게 포인트 커트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뒤쪽으로 한 칸 더 양쪽을 나눈 지점을 내가 눈으로 보시고 코너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백까지. 이게 앞쪽과 뒤쪽을 나눠준 부분을 중간에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중간에 엉키지 않고 커트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코너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실제로 베이스 커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드 커트 같은 이렇게 롱머리의 경우는 모발을 말리고 질감 처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리고 질감 처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이스 커트가 끝나면 이렇게 블로우 드라이를 가볍게 날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말려서 고객님의 어깨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파악을 해주신 다음 질감 처리를 들어가는데요. 질감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티닝 가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커트를 했던 순서에 역순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작업을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사실 위그의 경우는 전체 모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 작업을 해야 되지만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굳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질감 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감 처리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제 루트 그리고 이너 엔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루트보다는 이제 양을 줄이는 이너 라인과 그리고 질감, 텍스처를 나타내는 엔드 라인을 크게 나눠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질감을 만들기보다 양을 줄이고 질감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작업하기 편한 순서로 작업을 해주시고, 역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그 프린지의 라인부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린지 라인 동일하게 정리해 주시고 양쪽 동일하게 나눠주시고 자르지 않는 곳은 정리합니다. 네, 이때 본인이 사용하는 티닝 가위의 그 발수와 얼만큼 잘리는지, 어떤 각도로 잘리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너무 강하게 만들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커트를 했던 각도를 유지해서 질감과 양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실패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린지 저희가 90도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90도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모량과
질감을, 그리고 모량은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양은 체크해 주시고 질감은 눈으로 보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모량을 정리합니다. 네, 모량 정리가 끝나면 끝에 질감까지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동일한 방법으로.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3번 가위질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양쪽을 똑같이 3번 가위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모량과 질감을 눈으로 보시면서 가위질 횟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지는 끝났고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이 작업을 했던 부분을 또다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핀셋은 조금 넓고 힘이 좀 약한 걸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국이 나면 또 작업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핀셋을 사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이드도 저희가 커트를 했던 각도, 대충 75도의 각도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봐주시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고요. 그 각도 안에서 모량과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양을 줄여주시고 질감, 필요한 부분의 질감, 네, 눈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바로 75도 각도로 크레스트까지 진행합니다. 15도의 각도로 모량, 그리고 앞쪽 모량, 그리고 텍스처가 필요 없는 정도의 모량이 정리가 됐다면 바로 자르지 않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굳이 질감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레이어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슬라이싱 테크닉을 통해서 공간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주시고 반대쪽 사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동일하게 구사는 하지만 이게 고객님의 경우 양쪽의 모량과 이게 질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체크해 보시고 내 가위질 횟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유지하시고 질감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만들어줬다면 앞쪽으로 빼주시고요. 한 번 더 크레스트까지 올라가서 양 줄여주시고 모량 줄여주시고, 네, 끝선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면 바로 패스하시고, 오른쪽 탑도 마찬가지 슬라이싱 테크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백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고객님의 백 같은 경우에는 질감 처리를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다음 방문하셨을 때 이제 재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량을 일정 남겨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살롱워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잘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과 밸런스, 그리고 질감 위주의 테크닉을 구사하셔서 백은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아래쪽, 자, 길이가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너무 모량을 많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느낌으로만 티닝을 처리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했으면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크레스트 라인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량이 너무 두꺼울 경우에는 나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뭉침이 있는 경우에서 커트 가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뭉친 부분만 많이 잘리고 아닌 부분은 적게 잘리기 때문에 가볍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 질감 만든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특별히 신경 써드리는 부분은 이 티닝 가위를 쓰실 때 굳이 사선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곡선이 나온다고 제가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곡선인 두상에 수평으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곡선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곡선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전부 티닝 가위로 모량과 질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테리어 부분은 질감 처리를 위해서 슬라이싱 가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슬라이싱 가위 테크닉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언더에서 오버로 진행되는 슬라이싱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커트를 했던 각도인 지평면과 수평인 상태를 유지해서 아래쪽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슬라이스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계단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주면 안쪽에서 밀어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3D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 칸도 이동해서 수평면과 수평인 상태를 유지해서 빗질을 가져가 주시고, 이때는 항상 고운살로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가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정도의 모량이면 과감하게 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까지 천천히 이동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반대쪽까지, 반대쪽 진행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 각도를 항상 내가 작업을 했던 모든 파팅의 각도는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수평으로 빗질을 해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빗질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이동해서 똑같은 모량 체크해 주시고, 정리가 된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해주신다는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 마지막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질감 처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주셔야 될 거는, 저희가 아웃라인 커트를 안 했기 때문에 고객님을 앞쪽에 두고 전부 이제 디자인 라인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빗질을 해서 바깥쪽 아웃라인, 리파인 커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객님이 움직임이 많은 커트를 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자유롭고 더 끊김이 없을 수 있게 내 커트 선에 빗을 맞춰서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면 오늘 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떨어지는 느낌이나 곱슬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아웃라인이 발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커트 선에 맞춰서 가볍게만 사용해 주시면 오늘 커트는 종료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 피니시 드라이를 하시고, 이제 디테일링 컷, 마지막 앞쪽에 잔머리라든지 그레나루 라인, 그리고 떨어지는 아웃라인의 텍스처, 그 정도만 잡아주시고 제품 발라주시면 커트는 종료합니다. 항상 커트를 살롱에서 하면서 고민했던 점은 재현성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샵에서 하고 집에 가서 최소 80% 이상 재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쌓아 올리면서 커트를 한 부분에서 저는 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지금같이 보이시는 스타일은 사이드뱅을 만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한 레이어드 커트를 진행한 방식이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해드림에 있어서 이제 사이드뱅을 만든다든지 슬라이싱을 한다든지 다른 추가적인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 없이 연령층도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초보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경력자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연출하실 수 있는 디자인을 오늘 해드려 봤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제 온, 오프라인 둘 다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오프라인 클래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처음 이제 디자이너를 하시는 초급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슬럼프가 오신 3, 4년 차 디자이너 분들, 아니면 오픈을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교육에 참여해서 디자인 레벨업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롱머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브 스타일 또는 쇼커 스타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젠 클래스 커트 강사 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